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혜수입니다. 빅 이벤트가 주 초반에 몰려있음 좋으련만 FOMC를 비롯 만기일, 오라클 실적 발표가 주 후반에 몰려있으니 국내 증시는 수요일까지 방향성이 없는 경계감이 만연한 모습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마감 전 미리 쓰는 마감 일지 포인트 3개로 오늘 장을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포인트 1, 눈치 보기 속 개별주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 이번 주 내일이 아주 빅데이죠. 내일 새벽 FOMC 회의 또 오라클에 우리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돈을 벌 겁니다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적 발표. 국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고로 우리 시장은 월, 화, 수 눈치 보기 모드를 지속하며 오늘도 양시장은 보합권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슈가 생성되는 개별주들의 플레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자금이 그 개별주로만 쏠리며 체감 지수는 결코 좋지 못한 전체 종목수 중 35% 종목만이 상승하고 있는 하루, 어제에 이어 오늘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 2, 그 가운데 나온 SK하이닉스가 들려준 또 하나의 빅 뉴스, 바로 하이닉스가 자사주를 미국 증시에 ADR로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뉴스가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는데요. 자, ADR이 무엇이냐? 해외 기업의 주식을 미국 증시에서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이닉스를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잖아요. 이를 ADR을 통해 미국 나스닥에서도 미국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KB금융, 일부 금융지주사들, KT, 포스코홀딩스 등이 ADR에 상장된 사례가 있는데 일단 하이닉스 사측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지만 만약에 ADR을 진짜 발행한다면 마이크론과의 밸류 갭이 단숨에 좁혀질 것이고 ADR 공식화만으로도 주가 단숨에 재평가가 될 수 있는 상황. 사실 메리츠증권이 지난달부터 이 ADR 발행 이슈를 제시하며 하이닉스의 목표가 9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는데요. 이 같은 주가의 100만 원 근접 시도 현실화되는 날 얼마 남지 않은 걸까요? 주가의 추가 아웃퍼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3, 오늘같이 지지부진한 시장 속 선전하는 개별주, 개별 섹터, 바로 반도체 장비, 로봇, 삼성 SDI, 또 하이브가 되겠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의 목표가 상향 조정 소식 속에 업황 호조 지속 전망이 나오면서 테스, 유진테크, 원익 IPS 같은 반도체 장비주가 강한 하루고요. 로봇주의 순환매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LG엔솔에 이어서 미국 에너지 기업의 2조 원 규모 ESS용 LFP 배터리를 대규모 공급하다는 소식을 들려준 삼성 SDI가 선전하고 있고 또 BTS 이제 내년 완전체 활동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하이브가 시장 대비 강한 하루입니다. 자, 수요일장도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과 하락을 무한 반복하다가 4,172선까지 올라갔던 상승 오전장을 뒤로하고 이내 하락 전환, 다시금 상승 전환, 다시금 또 한 번 하락 전환하며 보합권 혼조 양상을 정신없이 보여주고 있는 하루입니다. 일단 마감 직전에 저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4,123선까지 떨어졌고요. 현재도 그 저점 부근에서 움직임 가져가며 현재 0.36% 하락, 4,128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 안에서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를 제외하면 대부분 종목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총 상위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의 상승폭마저 조금은 축소가 되면서 전반적인 지수가 영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하락으로 출발을 했으나 927선에서 출발을 좀 했으나 이내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상승 권역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시도 나오고 있는데요. ABL바이오의 시세가 강하게 뻗쳐졌을 때 장중 고점을 터치했습니다. 936선까지 터치했으나 이내 ABL바이오도 그 상승폭을 반납하며 지수도 함께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 0.2% 상승에 그치며 933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불안 진짜 진정될 수 있을까요? 정부가 외환수급 안정, 총력 대응 TF를 꼬리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1,470원대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오늘 현물 시장에선 모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외국인, 거래소에서 2,6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다만 선물 시장에선 1,3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포지션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어떻죠? 현물 시장에서 모두 매도 우위를, 선물 시장에서만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개인은 또 현물 시장에서 모두 매도 포지션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주 후반에 예정되어 있는 빅 이벤트들 FOMC 회의, 오라클의 실적 발표, 여기다가 국내 만기일도 앞두면서 경계감이 만연한 혼조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시간 정신없는 시장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미리 다음 스텝을 좀 준비해야겠죠. 이 큰 산만 넘으면 이번 주만 무사히 지나간다면 다음 우리 시장에 찾아올 넥스트 주도주는 어떤 섹터가 될까요? 자, 과연 산타는 12월 연말 우리 시장에 찾아올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최선의 전략, 마감 전략, 파이널 콜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파이널 콜을 통해 오늘장을 또 빈틈없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요일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24인베스트먼트 손창은 팀장 그리고 에코리서치랩 황주명 대표 두 분과 함께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전장과 오후장을 나눠서 특징 섹터와 종목별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전장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방향성이 부재합니다. 그 안에서도 유일하게 상승부를 강하게 켜주고 있는 시총 상위 대형주는 SK하이닉스가 되겠죠. ADR 발행 여부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사측은 물론 아직 확정된 바 없다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을 전했지만 SK하이닉스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시장 속에 삼성 SDI도 개별 이슈 이제 ESS 공급 계약 소식이 들려오면서 강세를 보였고 삼성전기 또한 오늘 유리기판 모멘텀에 다시 한번 상승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장 들어선 하락 전환을 했네요. 로봇주들의 순환매는 오늘도 정신없이 펼쳐지고 있고요. 유리기판 쪽은 삼성전기는 비록 하락 전환했을지언정 다른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의 슈팅이 순환매가 정신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JNTC는 4% 넘게 상승 탄력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오늘 반도체 장비라든지 또 애플의 폴더블폰 출시 기대감 속에 IT 부품 쪽도 일부 강세를 보이는데 그 안에서 파이넴텍 7.3% 현재 급등 중에 있습니다. 자, 오전장에서의 질문, 로봇을 향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2026년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명령 발동 검토 소식. 미국은요, 이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스스로 로봇 제조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일본과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또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실체가 있는 국내 기업들, 늘 로봇 섹터 하면은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워낙 개인분들의 관심이 많은 섹터이다 보니 순환매가 정신없이 펼쳐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신성장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일어난다면 우리는 실체가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을 해두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손창은 팀장님. 네, 일단 로봇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올해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쪽이다. 그리고 12월 들어서 순환매의 한 축을 좀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그리고 로봇, 2차 전지 이런 섹터가 계속 순환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한 달 들어서 상당히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섹터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연초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를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 쪽에서 에지봇이라고 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5,000대 정도 이상을 계속 여러 가지 생산 설비라든지 공장 쪽에 투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테슬라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5,000대 이상을 연말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을 배치를 하겠다. 우리나라 보스턴 다이나믹스 미국 기업이도 마찬가지죠. 현대차 그룹의 이 생산 설비를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탑재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성장펀드가 오늘 좀 발족이 됐는데 여기에 로봇 관련된 부분에 2조 1,000억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옥석 가리기가 좀 나오는 시점에서 일단 투자를 좀 잘하는 기업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다. 근데 이게 만약에 발표가 되면 역시나 관련된 로봇 종목들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비단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많이 못 올라간 종목들은 좀 관심을 이제는 좀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12월 들어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안정적인 기반을 캐시카우를 가진 그런 기업들이 로봇 사업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그럼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연계가 되면 포텐셜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니고 있는 기업들도 많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오토에 HL 만도 그리고 뭐 DIC 등 같은 이런 기업들이 로봇 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성패를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도 감안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트렌드 자체가 좀 변화가 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덜 오른 종목들 그래서 이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당히 좀 많이 못 오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 쪽에 뉴로메카라든지 뭐 이런 쪽도 포스코 그룹 쪽에서 지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못 간 기업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올라간 기업들보다는 덜 오른 이 흐름으로 좀 키 맞추기 현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로봇 안에서는 대기업이 지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 미리 우리가 좀 주목해보는 게 좋겠다. 뉴로메카 플러스, 두산 로보틱스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두 주가의 상승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주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특히 에이벨 바이오가 확실히 적극적으로 IR을 하는 기업은 다릅니다. 갑자기 또 상승 VI가 걸리면서 1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오전부터 올릭스, 삼천당제약 같은 종목, 오스코텍 같은 종목들은 빨간불을 켜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상승 VI 발동이 걸린 종목 에이벨 바이오를 필두로 코스닥 바이오 업체들의 순환매는 여전히 계속해서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장 단연 오후장의 특징 섹터가 되겠고요. 비만 치료 종목도 일동제약을 중심으로 펩트론, D&D 파마텍 그동안의 부진을 딛고 일단 반등은 주고 있습니다. 반등 폭은 아쉽지만 또 종목의 동반 상승은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일동제약을 필두로 비만 치료 섹터 상승 종목으로 묶어봤고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심상치 않은 흐름 보셨죠. 고로 그 에너지가 다른 여타 덜 올랐던 종목들로 조금 분산되는 하루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도 정부 정책 기대감 속에 오늘 동반 상승을 해주고 있는 하루입니다. 자, 5장에서의 질문은요. 비만 치료 쪽을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지만요.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는 산업의 구조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만연합니다. 우리 특히 황주명 대표님은 일동제약에 대해서 늘 좀 긍정적인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세 제대로 좀 분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물음표가 붙는 것이 기다리던 소식을 들려주지 않은 펩트론에 대한 투심 위축, 플러스 D&D 파마텍도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비만 치료 시장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손이 나가기에는 선뜻 나가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비만 치료제 투자 전략 좀 제대로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비만 치료제 여태까지 주사가 모든 시장을 장악했다라고 보시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먹는 약이 시장을 장악할 거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포커싱되고 있는 업체가 혹은 나라가 미국에서 많이 우리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비만약들에 대한 M&A 이슈까지 있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기대치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일동제약을 포커싱했던 부분 중에는 결국은 R&D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과를 끝까지 가져가려면 재무구조가 좀 좋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혹은 라이선싱을 아우랐다 하더라도 그 비용은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그다음에 캐시카우가 있습니다. 수익성 모델이 있다 보니까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제 인간의 끊임없는 욕구에는 당연히 다이어트 욕구가 있고 그 부분에서 발을 맞춰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펩트론은 또 특징적인 부분이 어떤 안정적 재무구조보다는 여기는 플랫폼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펩트론은 조금 아쉽습니다. 뭐냐면 지금 아직 결과값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결국 제가 서서히 녹는 약이라는 플랫폼은 어느 나라도 적용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인기가 있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관심을 갖되 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동제약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펩트론은 오히려 한 21만 원 근처에 내려왔을 때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펩트론 28만 원인데 21만 원에 내려왔을 때 접근하자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분할 매도를 하시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들고 가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중장기적인 모멘텀에는 좋고요. 다만 제약바이오가 변동성이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급락할 때나 혹은 이럴 때 기회로 보시는 전략도 좋기 때문에 분할 전략으로 봤을 땐 21만 원 근처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ABL 바이오의 오늘 주가 급등을 보고 알테오젠이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한다면은 ABL 바이오가 되려 더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네. 가격대에서도. 저 굉장히 와닿은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네. 요즘은 자기 PR의 세대입니다. ARBL 바이오는 IR을 참 잘하고 있는 회사 중에 맞아요.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여기도 플랫폼 업체입니다. 이중항체를 갖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 분명히 알테오젠 이슈와 함께 한 번 더 두각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가 20만 원 선을 넘은 ABL 바이오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오늘 장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 한눈에 정리해 보시죠. 코스피 업앤다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세아 베스트 지주를 필두로 오늘 일부 철강주가 그래도 시장 대비 선전해주고 있고요. 일동제약, 비만약 치료제 안에서 오늘 대장주격으로 움직여줍니다. SK하이닉스가 상승폭이 조금은 축소가 됐어도 여전히 3.5%의 상승. 다른 반도체 종목, 대형 반도체 종목 중 안에서도 오늘 유독 강한 아웃퍼폼 ADR 이슈로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달바 글로벌도 3% 상승, 하이브도 3% 가까이 상승 탄력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빠지는 쪽 어제 급등했던 조선 기자재 쉬어가고 있고 방산 쪽도 쉬어갑니다. MNC 솔루션이 큰 폭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 넘게 빠지고 있고 지금 지난 월요일, 화요일 무슨 제약 붙은 종목들의 슈팅이 크게 나왔잖아요. 차익 실현 매물도 크게 나오네요. 삼성제약도 10%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해설 질문 SK하이닉스를 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가가 이제 80만 원, 90만 원은 거뜬히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를 아주 만연하게 심어줍니다. 자사주를 주식 예탁 증서 ADR로 미국 증시의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주가 지금 3% 넘게 힘을 내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사측은 일단 다양한 방안 검토 중인 거지 확정된 거 없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 하반기 홍콩 증시 ETF 상장도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면서 패시브 자금이 이제 미국에서까지 유입이 되면 와 진짜 주가의 업사이드를 어디까지로 산정해야 될 텐지 우리 손창현 팀장님 SK하이닉스 오늘의 상승 및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SK하이닉스는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증권사에서 지금 리포트가 나오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영업이익 100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우호적으로 좀 낸데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까지도 실적이 계속 부응할 수 있다라는 데 초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ADR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기업 가치를 상당히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리 국내 쪽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대한 투자 자금이 패시브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도 제가 봤을 때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16조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가 15조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에 이 구간대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부분의 영업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도 범용 반도체 쪽, D램 쪽, 낸드 쪽에 대한 고정거래 가격이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분기에 대한 실적 상당히 우호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걸 이제 비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가격을 좀 비교를 해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현재 한 PER 30배 정도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SK하이닉스 PER을 계산해보면 10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럼 만약에 30배 정도 미국과의 그런 평가를 고스란히 우리나라에 대입을 하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 15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매력적으로 일단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이 뉴스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다시 상승세가 좀 전환이 되면 앞선 고점 64만 6천 원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4분기 실적 기대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고점 다 돌파하는 흐름까지도 좀 기대해보자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메리츠 증권은 지난달부터 이 하이닉스의 ADR 이슈를 거론하면서 목표가를 9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잖아요. 네. ADR이 현실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ADR 발행이 제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나스닥에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해도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저렴하다. 그렇기 때문에 ADR 상장에 대한 부분은 해외 쪽으로의 진전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평가에 대한 평가 절하를 절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제가 봤을 때는 ADR이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뭐 삼성전자도 ADR 나스닥 상장 검토해보자라는 뭐 채팅도 지금 달아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두 종목의 주가 상승 정말 아웃퍼폼 내년에도 한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투자 전략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업앤다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선 신규 상장한 페스카로가 74% 급등하고 있지만 여러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에임드바이오, 아로마티카는 오늘 또 하락세를 보이면서 변동성이 큰 모습, 신규 상장주들의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특정 종목으로의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 속에 일부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세게 나온다라는 부분도 인지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ABL바이오 정말 IR을 잘합니다. 황진명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자기 PR 시대 ABL바이오의 10% 가까운 급등이 또 오후장의 특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올릭스 같은 일부 바이오 종목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로봇주 순환매 정신없죠. 사면은 오늘도 상승, SBB테크는 하락세를 보이며 5% 가까이 빠지고 반도체 장비주 오늘 시장 대비 비교적 아웃퍼폼해주고 있습니다. 원익 IPS 2% 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설 질문, 조선기자재, 동성화인텍을 한번 향해 보겠습니다. 어제 조선기자재주의 반등은 갈 곳 없던 수급이 잠시 들렸던 모습이었던 걸까요? 하루 만에 조선주와 조선기자재주 일제히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쉬움이 또 만연한 상황입니다. 조선주, 조선 섹터 좋은 건 알겠습니다. 방산하고는 살짝 또 결이 다르잖아요. 그럼 오늘의 하락을 이용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기회를 좀 모색해 보시는 게 현명한 전략이 될까요? 황준명 대표님. 네, 일단은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슈퍼사이클을 맞이한 게 맞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슈퍼사이클을 맞이했다라는 거는 앞으로도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슈퍼사이클의 일반적인 용어로는 옛날에는 5년, 지금은 3년 동안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경우의 수를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이제 12월입니다. 12월이 되게 되면 매 3월, 6월, 9월, 12월, 특히 12월이 지날 때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고 해서 수익이 많이 낸 포트폴리오를 매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에 대한 변화, 그리고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빠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 확정을 위해서 매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낙폭 과대가 됐거나 하락했을 때 기회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는 항상 슈퍼사이클 때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전략을 좀 잘 적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조선주들은 눌린 공략이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눌릴 때마다 좀 매수해 봄직한 기업 제시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조선주랑 로봇주랑 좀 비슷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어차피 실적이 아. 좋아지는 경우에서 보이시면 될 것 같은데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뭐 HD 그룹들 다 좋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대기업이 붙여주는 건데요. 조선주들도 기자재 업체 중에서 대기업과 연결돼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전략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이 뒷받침되어주는 종목들, HD 현대그룹주들의 조선 계열 종목들 한번 계속해서 주목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3시 24분입니다. 동시효과 상황으로 바로 진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 빅 이벤트들은 다 주 후반에 몰려있는 걸까요? 주 초반 월, 하, 수까지 국내 증시는요. 방향성이 부재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갈피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도 0.4% 상승에 그치면서 935선에서 마감 예상 체결 지수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물어볼 종목이 많은데 그 안에서도 오늘 물어보지 못했던 삼성 SDI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LG 엔솔의 바톤을 오늘은 또 삼성 SDI가 가져가고 있는데 글쎄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만연하게 주가의 상승 흐름이 시원하게 퍼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터리 셀 업체들의 주가 상승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창현 팀장님? 일단 뭐 저는 하반 경지가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셀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좀 많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배터리 셀만 의존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는 이제 ESS향 관련된 LFP 배터리까지도 이제 모멘텀으로 좀 존재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여전히 좀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를 좀 가지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중국에서 ESS가 관세 50%를 부과를 받기 때문에 결국엔 이 부분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나라나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의 배터리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이미 미국에 많이 진출해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SK온 관련돼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좀 흐름들을 보시면 일단 이 2차 전지 소재 쪽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에코프로 그룹과 더불어서 LNF나 포스코 퓨처엠 이런 소재 쪽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소재나 부품, 장비 그런 순서로 좀 매수하는 포지션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순으로 좀 주목해보자. 2차 전지 섹터 전략 들어봤고요. 황주명 대표님께는 제가 매크로적인 시장에 대해서 잘 여쭤보지 못한 것 같아서 일단 우리가 주 후반 큰 산을 다 넘게 되잖아요. FOMC 회의, 여기에다가 뭐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방안도 내놓을 수 있는 거고 이번 주에. 또 여기에다가 오라클 실적 발표, 옵션 만기일까지 다 이 산을 넘으면 코스피의 상승이 본격화될까요? 코스닥의 상승이 본격화될까요? 또 산타는 우리 시장에 찾아올 수 있는 걸까요? 산타는 계속 우리 시장에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낙폭이 됐다고 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산업의 파이가 커지는 시장입니다. 대한민국에서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혹은 조선이라든지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코스피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대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낙폭 과대주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참 든든한 기업을 보자. 다만 예전이랑 조금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었냐? 영업이익이 좀 나고 실적이 좀 받쳐주는 기업들이 좋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두산에너빌리티, 뭐 AI 시대 혹은 뭐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좋은 것 혹은 뭐 Y2 솔루션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기업이 연결해주는 로봇 회사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 줄 수 있고 든든한 지원군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정보가 좀 한정적이었는데요. 지금은 AI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좋은 회사들이 약진할 수 있을 때 주가도 간다. 그러니까 정확한 분석과 또 정확한 시점을 잘 분석해야 되는 어떤 타이밍적인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전략 황주명 대표님께 여쭤봤고요. 방산주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크리스마스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시도할 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방산주의 투심은 더욱더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내 방산 기업들이 수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방산주들의 재반등도 우리는 언젠가 또 다시 기대해 봄직할까요?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점에서 뭐 조방원 중에 가장 좀 저는 이제 후순위로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대규모 수주가 일단 지연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체코 관련된 부분도 그런 것 같고 원래 중동 쪽에서도 상당히 좀 뭐 이라크라든지 여러 쪽에서의 수주가 좀 이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아직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방산 쪽 관련된 종목들 중에 이제 우주항공과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방산에 초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일단 최근에 자동차 관련된 기업이 로봇 관련된 이슈로 상승을 하는 것처럼 역시 이 방산 관련된 종목도 우주 항공 쪽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종목이 조금 더 성장성적인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한국항공우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 LI진 X1 정도 그리고 세트랙 I 정도만 보시면 어떻게 보면 우주항공과 방산 같이 연계가 되면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안에서도 우주항공 모멘텀이 유효한 쪽은 긍정적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SK하이닉스의 ADR 이슈도 삼성 SDI의 2조 원 규모의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이슈도 FOMC 회의 결과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조금 더 시원한 상승 탄력을 기대해 봄직한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 시장은 수요일까지 경계감을 가져가면서 양 시장은 혼조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우리 증시에 내일 새벽 예정된 FOMC라는 거대한 디데이를 앞두고 짙은 관망세가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요한 정막을 깨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태극마크가 선명한 바이코리아 쇼핑카트를 밀면서 등장을 했죠. 마치 스케치처럼 눈치 보기 바쁜 와중에도 외국인들은 알짜배기 종목들을 많이는 아니었지만 골라담기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보합권에서 머물렀고요. 그래도 SK 하이닉스나 삼성 SDI처럼 일부 대형주들은 호재와 함께 빛을 발하는 철저한 종목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지수 마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하루 종일 방향타를 잡지 못하고 눈치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좁은 박스권에 갇힌 채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다가요. 결국 오늘 코스피 0.2% 하락한 4,135선으로 마무리했고요. 반면 코스닥은 장 초반에 부진을 딛고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외국인의 쇼핑 열기가 조금 더 전해지면서 상대적인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종가 기준으로는 934포인트 0.3% 상승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테마로 정리하는 오늘 시장입니다. 시장에 파란불, 빨간불이 혼재했지만 우리는 상승의 이유가 확실한 곳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화려하게 복귀 신고를 한 통신과 음원 그리고 바이오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뚝심 있게 달려주는 유리기판이었습니다. 먼저 통신주의 화려한 귀환입니다. 글로벌 통신 장비 공용 기업이죠. 에릭슨이 쏘아올린 홍풍이 국내까지 도달했습니다. 핵심은 AI였죠. AI 시대에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면 결국에는 고속도로, 이 망을 넓혀야 한다면서 5G 투자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I의 숨은 수혜주 이제야 빛을 보면서 일단은 대체적으로 5% 넘는 강세가 좀 펼쳐졌고요. 특히나 오늘 KMW-는 수급이 좀 집중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6%대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엔터입니다. 그동안 엔터주들이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분석은 꾸준히 나왔는데요. 오늘도 제기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바닥론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여기에 주요 아티스트들의 내년 컴백 기대감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대단했고요. 이에 외국인의 수급까지 붙어주면서 오늘 음원 음반 관련주들 NHN벅스가 8%대, 하이브가 2% 상승하면서 30만 원을 회복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목전에 두면서 마무리해줬고요. 단할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와 함께 11%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뚝심의 테마입니다. 유리기판이죠. 이쪽은 삼성전자의 효과가 대단합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시장 진출을 위해서 관련 기업 투자를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관련주 함께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상승일 상단에는 삼양 NC캠, JNTC가 4%대 오름세, 피로틱스 3% 그리고 아이비전 웍스랑 이수페타시스가 2%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테마는 바이오 섹터입니다. 키워드는 수급과 성장이었죠. 유독 돋보였던 종목은 바로 ABL 바이오였습니다. 외국인뿐 아니라 기관의 순매수 최상단에 자리하면서 수급 유입이 가장 가팔랐고요. 이 밖에 일동제약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 등에도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도주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ABL 바이오가 장 막판에 조금 올려주면서 9%대 급등한 20만 3천 원으로 마무리했고요. 리가켄바이오 역시도 오늘 장 18만 8천 원대로 3%대 상승세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이렇게 ABL 바이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정도로 꼽아볼 수 있었고요. 테마별로 봤을 때는 오늘 비만 치료제 섹터가 뜨거웠습니다. 단순히 살을 빼는 약을 넘어서 내년에는 제약 바이오 시장을 이끌 성장 엔진으로 꼽히면서 이런 기대감을 자양분 삼아서 견조하게 상승폭을 켰는데요. 상승일 상단에는 나이백 4만 8천 원 뚫어내면서 12%대 강세 보여줬고요. 뒤를 이어서 일동제약 역시도 외국인의 수급을 바탕으로 3만 2천 원 돌파, 고바이오랩이라든지 지니너스 단에서도 7% 내외 상승세 보였습니다. 내일은 한국 증시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이하는 만큼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